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지방직 잘 치르셨죠? 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복귀 한번 해볼게요. 2025년 지방직 9급 기기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 1번 문제입니다. 진유기에서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 지방직 시험 문제 보니까는요, 전반적으로 기기는 어땠습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에서 충분히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약간씩만 변형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자, 양호한 정류라는 건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정류가 불량해지는 경우, 즉 정류가 불량해진다는 건 뭐 때문에?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L의 TC분의 EIC에 대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에 의해서 정류가 불량해진다는 얘기죠. 즉 부족 정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줄여주면 되는 거죠. 즉 EL 값을 줄여주게 되면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L 값을 줄여주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L 값을 줄이거나 뭐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TC 값을 뭐 하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주면은 EL 값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 값을 줄인다는 의미, 즉 첫 번째 L 값을 줄인다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일을 짧게 감으면 됩니다. 즉 인덕턴스 값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채용한다? 단절권을 채용한다. 두 번째, TC 값을 크게 해준다. 즉 정류 주기를 크게 해준다, 길게 해준다라는 거는 브러쉬가 정류에서 또 다른 정제편까지 옮겨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L을 줄이고 TC 값을 크게 만들어주면은 L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속 파이가 줄어들 것이고 회전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건 N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개에 의해서 기전력 E 값이 뭐가 된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뭘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극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극이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보극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의 전압을, 즉 정류 기전력 값을 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L 값과 반대 방향으로 뭘 만들어준다? 정류 기전력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극을 설치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얘가 우리가 정류가, 즉 전압에 대한 정류다라는 겁니다. 전압 정류다. 두 번째, 뭐 해준다고요? 정류자 쪽으로, 즉 정류자에서 브러쉬 쪽으로 통과하는 기전력 값을 줄이는 거예요. 기전력 값을 줄인다는 얘기는 전류가 크게 변화하게 되면 기전력 값에 의해서 선나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뭐가 되는 거예요? DT, DI에 대한 비율 값을 낮춰주면서 이 값을 낮춰주기 위해서 뭐를 해준다? 저항값이 큰 값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류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항 정류, 즉 저항 도선을 설치하거나, 또는 보편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탄소 브러쉬를 갖다가 설치한다. 즉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상당히 크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양호한 정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옳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보극을 설치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류 주기를 작게 한다가 아니라 정류 주기 뭐 한다 그랬습니까? 크게 한다. 그래서 크게 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 값은 어떻게 된다? 느리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의 접촉 저항 값은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극에서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전압을 정류 중에 코일에 유도시켜서 역기전력을 없앤다, 상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옳은 것으로 했으니까 기억, 리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답인 거예요? 1번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병렬 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변압기라고 했습니까? 단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상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단상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따져 볼게요.
자,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극성, 즉 여기서 말하는 극성이라는 건 가극성이냐 또는 감극성이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극성이냐 감극성이냐 극성을 일치, 같게 만들어 줘라라고 있고요. 두 번째, 권수비 및 또는 1, 2차의 무슨 값이 같아야 된다? 전격 전압을 일치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압값이 같을 것.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단상과 삼상에 대한 모두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하나 있는데 다섯 번째는 뭐가 됩니까? 각변이와 상회전 방향이 뭐 할 것? 일치할 것입니다. 자,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요거는 삼상에 대한 병렬 운전을 할 때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단상 변압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뭐가 일치해야 된다? 극성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에 권수비가 같아야 된다.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근데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삼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상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3번 문제도 뭐 다 예상했던 문제예요. 변압기 삼상 결선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특히 델타 결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델타 결선 기본적으로 접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중성점 접지와 관련된 내용만 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면 제3고주파 전류가 결선, 델타 결선 내에 순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저력 자체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접지가 되지 않으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값도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의 유도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1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접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락 전류 값이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지락서고 검출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지락 전류를 따라 검출할 수 있는 ZCT나 GPT 같은 경우를 같이 동시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 가보시면 중성점을 접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3번에 대한 내용은 무슨 결선에 대한 내용입니까? Y 결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델타 결선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삼상 중에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두 대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V 결선을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동기발전기의 자기 여자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여자현상은 기본적으로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기가 회전을 하고 있지만 무슨 상태일 때? 무여자 상태일 때. 자, 무여자 상태일 때 어디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장거리 송전솔로에 연결, 접속되거나 또는 부하의 무슨 값이 크거나 부하의 C 값이 굉장히 커질 때 이 C 값, 즉 진상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증자되면서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자전압이 이상적으로 상승해서 크게 또 나아가서는 절연 파괴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기여자 현상의 원인은 무슨 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C 값 때문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C를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자, 이 장거리 송전솔로나 부하에 대한 C값이 커지면 누가 커진다 그랬습니까? 진상전류, 즉 충전전류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충전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이 충전전류를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선에
두 대 이상의 발전기를 어떻게 연결시켜라? 병렬 접속시켜라 라는 거죠. 그러면 병렬 접속시킨다는 얘기는 전류가 분배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자, 단락비를 어떻게 해줘라? 크게 만들어줘라라는 얘기죠. 단락비가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철기계, 즉 충전 용량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충전 용량을 다 충전시켜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단락비가 커지게 되면은 충전 용량 자체도 뭐한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여자 현상 자체가 감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단락비가 커진다라는 의미를 꼭 단락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또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아예 L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단에 L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수전단에 L을 키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병렬로 두 대 이상의 변압기도 코일 덩어리잖아요. 변압기를 접속시키던가 또는 아예 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병렬로 리액터를 연결시키게 되면, 자, 우리가 병렬로 연결된 리액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로 리액터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로 리액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자기 여자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 한번 보게요.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동기 조상기를 연결시켜라. 자, 그러면 동기 조상기를 어떻게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까? L작용을 하려면 얘는 부족 여자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발전기 여러 대를 병렬 접속한다고 그랬죠. 뭐를 이용하기 위해서? 진상전류를 분배한다. 즉 전류 분배를 시켜서 진상전류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송전선의 말단에 뒤진 전류가 흐르도록 전력용 리액턴스를 접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수전단이나 부하 쪽에다가 블루레이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질 것이고 단락비가 작은이 아니라 큰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즉 전기자 반작용이 작은, 즉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에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려했으니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볼까요? 뭘 설치한대요? 동기 조상기를 설치한다 그랬고 충전 전류를 감소시킨다. 즉 동기 조상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부족 여자시킨다. 그죠? 부족 여자시켜서 L작용을 해서 충전 전류를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답, 4번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변압기 인척하는 인덕턴스의 합성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변압기에서 자기 인덕턴스가 L1, L2가 각각 8mH, 32mH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코일과 결합하는 경우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고 그랬고요. 결합 계수는 K다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보통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K의 루트 L1, L2가 된다고 그랬고요. 이때 K 값을 뭐라고 표현한다? 합계수라고 표현한다. 자, 결합계수 같은 경우는 완전 결합이 되면 K값은 1이 된다고 그랬고 누설 자석이 100% 존재한다고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K값은 0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지금 1이다 그랬으니까 완전 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의 상호 인덕턴스 값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루트 얼마가 됩니까? 8 곱하기 32 뒤에 단위 미리 헬리기 때문에 단위 항상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옵니까? 16 미리 헬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네, 6번 문제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삼상에 6600V라고 그랬고요. 60Hz 동기발전기의 회전자가 동기속도 900rpm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동기발전기의 극순을 물어봤습니다.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속도 NS의 식을 물어봅니다. 즉 P분의
120F가 된다 그랬고요. 이때 뭘 구하라? 극수 P를 구하라 그랬죠. 극수 P를 구하게 되면은 NS와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NS분의 120F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에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이 되니까 몇 극짜리가 나온다? 8극짜리가 나온다. 그래서 6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번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극수가 홀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얘하고 얘는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 찍더라도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6번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단랍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단랍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랍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리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단랍비가 큰 기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철기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기, 리액턴스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동기 리액턴스가 작기 때문에 ZS는 뭐가 되는 겁니까? RA 플러스 J의 S 값이 되기 때문에 이때 XX 값이 작게 되면 동기 임피던스 값이 작아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격 전류 IN 곱하기 ZS 요 값도 뭐가 되는 겁니까? 작아지게 되겠고요. 이 값이 작아지면은 퍼센트 ZS 값도 작아질 것이고 전압 변동률도 뭐가 됩니까?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퍼센트 ZS 값도 작아질 것이고 전압 변동률도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진다. 그만큼 무슨 값이 작아질 수 있는 겁니까?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작아지는 것보다 XS가 작아지게 되면은 P 값이 어떻게 됩니까? P 값은 XS의 EV에 사인 델타 값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값 보세요. XS가 작아지게 되면 출력 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출력은 뭐한다? 증대, 커질 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마찬가지가 됩니다. XS가 작아지거나 ZS가 작아지게 되면 IS는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ZS분의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IS가 작아지면 단락 전류가 커질 수 있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동기 리액턴스 측면으로 봤을 때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되면은 단랍비가 큰 기계는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코일의 건수 자체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의 건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자, 얘 한번 살펴보시면 건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전기자 쪽에 발생하는 전기자 기자력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기자 기자력이 줄어든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작아지는 겁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계자엔 그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자 기자력 자체가 커질 수가 있고요. 계자 기자력이 커지기 때문에 넘어가는 자석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뭘 조정해 줘야 된다? 공극을 조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극 값이 똑같이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일의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할 것이고 계자 기자력이 커지면서 공극도 커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랍비가 큰 기계는 무슨 기계라고 했습니까? 철기계라고 했습니다. 즉 철심의 단면적이 뭐한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철심의 단면적이 커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살펴볼 수 있냐면 철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의 양이 많아진다는 의미 결과적으로 철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철의 소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철선도 뭐한다?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철선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손실값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값이 떨어질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의 양이 많아진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회전 계자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쪽부터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발전기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발전기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는 얘를 둘러싼 기계적인 부품이나 기계적인 치수나 또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치수 자체가 뭐 할 수 있다?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계적인 치수, 즉 부품도 많아지고 철의 양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가격이 고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철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충전하게 되는 충전 용량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충전 용량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여자 현상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살펴보시면 그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철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즉 과부하 내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부하 내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안정도도 마찬가지로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 동기발전기의 큰, 즉 단랍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압 변동률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일단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동기임차수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니은 틀렸고요. 철선이 증가하여서 효율이 감소한다. 철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리을 보시면 과부하 내량이 커지고 이거에 의해서 안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뭐 고르랬습니까? 옳은 것 고르랬으니까 니은 빼고 다 고르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 갑니다. 네, 뭐 8번 문제도 거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기동 방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은 크게 권선형과 농형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권선형. 그러면 권선형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갖다 여기다 삽입한다? 저항을 삽입한다. 그래서 이 저항을 통한 기동 방법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2차 저항을 통해서 기동한다는 얘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비례-추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화레지스턴스를 이용해서 2차 임피던스 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선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권선형이 뭔가를 집어넣어서 즉 저항값 등을 변화시켜서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농형은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봤을 때 얘는 보통 뭐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전압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전전압 기동법이 있는 거고요. 이 전전압 기동법은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전압을 다 걸어준다 해서 우리가 직입기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압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전류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감전압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전압 기동을 할 때 종류가 뭐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운전 시에는 델타, 기동 시에는 Y 결선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식, 즉 Y 델타 기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리액터 기동이 있죠. 세 번째, 기동 보상기 기동이 있는 거고요. 이때 기동 보상기를 뭘로 쓰는 겁니까? 삼상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용량이 더욱 커지면 얘네들을 섞어서 쓰는 뭐가 있습니까?
콘돌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로퍼 기동이 있다는 얘기죠. 자, 농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압기동, Y델타 리액터 기동 보상기, 콘도로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 고려했으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2차 저항기동이 있죠. 2차 저항기동은 권선형 유도운동기에 대한 기동 방식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우리 방문각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지방직 모의고사 풀면서 이 와저류 손실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보도록 할게요. 와전류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와전류 손실이라는 건 철심 내에서 원래는 없던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을 갖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철심 내에서 전류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손실값을 와전류 손실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때 이 와전류 손실값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2는 시그마 2의 FTBM의 제곱꼴로 단위는 와트 퍼 메타 3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와전류 손실을 줄인다는 얘기는 이 팩터들 값을 작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 P 값하고 주파수와는 무슨 관계? 제곱의 비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준다? 주파수를 낮추면 된다. 자, 지금 말하는 방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P 값을, 와전류 손실 값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와전류 손실은 자성체의 두께와 무슨 관계를 갖는다? 제곱의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두께를 두껍게 만들면 그만큼 와전류 손실은 커질 것이고 두께를 얇게 만들어주면 와전류 손실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얇은 강판을 뭐 해주면 된다? 성층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P값과 최대 자속 밀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 제곱의 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 자속 밀도를 낮게 만들어준다. 작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번째 내용 보시면 뭐의 관계가 되냐면 P2라는 건 시그마 2에 대한, 즉 시그마 2라는 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와전류 상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기호를 뭘 썼어요? 도전율 기호 시그마를 썼죠. 즉 전기적인 도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와전류선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우 2분의 1이다. 즉 로우라는 값은 전기 저항률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와전류 손실을 줄이려면 도전율을 작게 해야 되고 전기 저항률은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고유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고유 저항을 크게 해주면 와전류 손실은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손실에 대한 옳지 않은, 즉 틀린 내용을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1번, 철심을 뭐하면 성층하게 되면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철심 내부에서 발생하는 손실값을 우리가 와전류 손실이라고 표현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자속 밀도, 최대 자속 밀도 값을 작게 하면 손실값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철심의 고유 저항 값을 높게 크게 만들어주면 손실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감소한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9번 답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10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0번 문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함정에 많이 빠지셨어요. 다들 이 문제를 보고 뭘 체크를 하냐면, 아하, 원심력 스위치가 있구나. 그래서 원심력 스위치가 있구나. 요거 보고 전부 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분산기동형을 생각하는 거죠. 즉 메인 권선이 있고 메인 권선과 보조 권선이 놓여 있으면서 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동 권선에 대한 역할을 하니까 아하, 얘 분산기동형이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포커싱은 얘예요.
여기에 분산 기동형 옆에다가 누가 즉 기동건선 옆에 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커패시터 C가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산 기동형 자체를 갖다가 기동을 시키게 되면 완벽한 원형에 대한 자개가 안 만들어집니다. 즉 위상값이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최적으로 90도 진선절로 흐르게 해서 최대한 원형에 대한 토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형의 회전자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패시터를 집어넣은 거고요. 즉 커패시터에 의해서 기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콘덴서 기동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문제 답은 몇 번이에요? 분산기동 얘가 아니라 답은 3번을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금방 얘는 보지도 않고 요거만 딱 보고 그냥 바로 뭘 체크하신 거예요? 1번 체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자 10번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11번 문제 갑니다.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동기전동기는 기본적으로 기동 토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동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제동건선에 의한 기동 토크를 제동건선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이용한다라고 그랬고요. 왜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동기전동기에 대한 자기동법, 자기기동법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니은 보시면 외부의 기동전동기를 즉 동기전동기하고 연결시켜서 기동전동기를 이용해서 동기전동기를 동기속도까지 가속시킨다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타기동법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기동 전동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동 전동기법을 위해서 주로 뭘 쓴다라는 거예요? 삼상의 유도 전동기를 사용할 건데, 자, 만약에 삼상의 유도 전동기를 연결해서 누구를 끌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전동기를 끌어줄 건데,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4극짜리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4극을 쓰게 되면 동기 전동기의 속도와 유도 전동기의 속도 차이가 누가 더 크다는 겁니까? 동기 속도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회전 속도 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ns의 1-s가 될 것이고 이 값은 ns의 s의 ns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동기 속도보다 얼마큼 작다는 얘기입니까? s의 ns.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시합니까? 상대 속도만큼, 즉 슬립에 있어서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대 속도만큼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도 전동기를 갖다가 동기 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려면 얘가 4극을 썼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극, 즉 2극 작게 사용을 해서 얘가 만약에 1800rpm을 회전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600rpm을 회전하면서 동기 속도까지 끌어올려주게 된다면 딱 2차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극 적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유가 뭐라고요? SNS만큼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D급 보시면 일단 D급부터 볼게요. 뭘 쓴다 그랬습니까?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즉 0부터 서서히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파수 변환기 주로 뭘 쓴다라는 겁니까? 요즘은 사이클로 컨버터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고요. 리을 보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전동기로 기동시 유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이만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려 했으니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풀어보신 적이 있냐면, 물론 기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요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동력 설비 등에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의 내용들이 됩니다. 즉 역률 관한 문제 중에 되겠죠. 자, 볼게요 한번. 어떤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전원에 동기 전동기가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동기 전동기에 대한 스펙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 kV가 되고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유도 전동기의 경우 스펙은
500kV가 되고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역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상분의 유효분이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피상분과 유효분을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기전동기의 경우, 자, 동기전동기는 역률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효분은, 즉 유효전력값은 역률이 2이기 때문에 용량, 즉 100kV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전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P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kW가 될 것이고요. 이때 무효전력값은 얼마 나옵니까? PR값은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도전동기의 경우는 용량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00kV에다가 역률이 0.8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P값은 500에 0.8이 되니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400kW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무효전력값은 PA는 P 플러스 PR, 즉 루트 P제곱에 PR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00이면 300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역률이 0.8이기 때문에 이때 무효전력 PR 값은 500 곱하기 0.6이 되면서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0 kVR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피상분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체 피상분. 자, 그러면 유효전력의 합은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유효전력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동기전동기는 100이 된다고 그랬고 유도전동기는 4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 플러스 400이 되면 500kW가 될 것이고요. 무효전력의 합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00이기 때문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300 VAR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의 피상분은 두 개. 5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뭐예요? 문제 자체에 식만 물어보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간단하네요. 코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된다? PA분의 P값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루트 500의 제곱에 300의 제곱. 그 다음에 P상분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500이기 때문에 이 식이 어디 있는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몇 번에 있습니까? 답은 12번 답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용어만 알면 바로 답이 튀어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BLDC 모터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BLDC라는 의미가 뭐예요? DC 전동기인데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브러쉬가 없다라는 거죠. 옳은 것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다? 2번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항이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버터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BLDC는 고정자에다가 전원을 인가하는데 고정자에다가 무슨 전원을 인가하는 겁니까? 구형파를 인가하게 되면, 즉 우리가 보통 얘를 유사 정연파다라고 표현하고, 이 구형파를 인가할 때 사용하는, 이 구형파를 인가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뭐를 이용한다는 거? 인버터를 이용해서 인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고정자와 회전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회전자는 뭐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얘는 회전 계좌형이기 때문에, 즉 영구자석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정자는 그냥 뭘 감은 거예요? 전기자 권선을 감은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선을 설치한 구조는 일반적인 전동기와 비슷하지만 회전자가 뭘 쓰기 때문에 영구자석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구자석을 쓴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류자도 필요가 없고요. 브러쉬도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모두 없어요. 계좌건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회전자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는 어떻게 된다? 소용이 된다는 거. 소용 경량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점이 영구자석을 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얘는 계좌를 통해서 제어하는 속도를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좌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속도 제어를 하는데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영구자석을 쓰면 뭐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된다? 감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기자 전류를 제한해야 된다. 얘를 너무 크게 올리게 되면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제대로 회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즉 회전자계를 검출해서 이 회전자계의 검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고정자에다가 속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회전자 검출을 뭘 이용한다는 겁니까? 바로 홀 센서 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홀 센서 자체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필요 없다. 아니죠. 꼭 필요하죠. 영구자석이 없는 전동기다라고 하는데 영구자석은 꼭 필요하죠. 회전자의 영구자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회전자의 인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BLDC 자체 뜻만 알면은 답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13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여러분들 우리 방문가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풀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얘는 유도 발전기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유도 발전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유도 전동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기속도 이상으로 회전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동기속도 이상으로 회전시킨다는 얘기는 회전자의 회전 방향 자체가 똑같이 계속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속도 이상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발전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바로 튀어나와요. 옳지 않은 것은 회전자기와 무슨 방향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발생 토크는 제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회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토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도 발전기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유도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회전자의 회전 방향과 동일 방향으로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기 속도 이상으로. 자,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시켰다. 즉 n의 속도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ns보다 크다라는 거고 이때 슬립은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작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문구상의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전자계와 동일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크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토크는 이때의 발생 토크는 반대로 유도 전동기가 유도 발전기를 작용하게 되면 얘가 속도가 못 가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크 자체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때의 토크를 우리가 무슨 토크라 표현하는 겁니까? 제동 토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따져볼게요. 1번 난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도발전기가 동기발전기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기발전기 단점, 즉 난조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갖다가 유도발전기에서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슬립은 뭐가 된다 했습니까? S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음해보호를 갖는다고 그랬고 발전기 주파수는 회전 속도와 관계없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이 아니라 동일 방향으로 작용한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시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번에는 부스트 컨버터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부스트 컨버터 여러분들 회로 혹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스트 컨버터 문제나 벅 컨버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로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표현했고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부스트 컨버터라고 표현했죠. 그럼 부스트 컨버터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얘를 승합형 변환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승합형이라는 의미가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전압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승합형 전동기 즉 승합형 변압기 부스트 컨버터에 대한 출력 전압에 대한 식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D분의 1에다가 뭐가 되는 거? VI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 값이 DTB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즉 1-D 값이 작아지는 값이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D가 0.2일 때와 D가 예를 들어 0.8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D가 0.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V0의 1-0.1이 되니까 0.8분의 1의 VI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떤 값이 됩니까? V0 값이 1-0.8이니까 0.2분의 1의 VI가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커지는 겁니까? DTB가 큰 값의 출력 값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얘가 DTB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출력 전압은 계속 뭐한다?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항상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2번 DTB가 커질수록 출력 전압은 증가한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 답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강압은 할 수 없어요. 승합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벅부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강압은 할 수가 없다. 3번 틀린 게 되겠고요. 4번은 회로가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그러면 얘는 회로를 한번 기억해 보신 다음에 스위치를 한번 닫아보면 돼요. 스위치가 닫으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위치가 온 상태일 때 스위치 양단의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단락됐기 때문에 스위치 양단 전압은 0이 될 것이고요. 다이오드 양단 전압은 출력 전압이 걸기 때문에 즉 다이오드가 역전압으로 거는 걸 역방향으로 걸어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방향이 아니다 역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실제로 우리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7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만 잘 보셨어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기에서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4극의 유기기 전력이 100V가 된다고 그랬고요. 전기자 전류가 200A라고 그랬습니다. 단중 중건일 때라고 표현했고요. 이발전기를 동일 조건으로 다른 사양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뭐만 바꾼다? 팟건으로만 바꿔준다고 그랬습니다. 즉 유기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값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전력 2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분의 Z에 B 파이에 60분의 N이다 이렇게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중건을 사용하게 되면 중건이라는 건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극수 P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이때 중건에서의 기전력 값은 두 개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 값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Z 파이의 60분의 N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팟건일 때는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기 때문에 A에다 2를 대입해 주시면 이때 팟건일 때의 기전력은 2분의 P의 Z 파이에다가 60분의 N이 될 것이고요. Z 파이 60분의 N 값은 중건일 때의 기전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P의 2의 중건, 즉 중건의 기전력에 비해서 몇 배 커질 수가 있다? 2분의 P배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상에서 첫 번째부터 유기기전력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유기기전력 즉 중건에 대한 유기기 전력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지금 100V가 주어졌는데 뭘 구하라? 팟건일 때의 유기기 전력을 구하라. 그럼 팟건일 때 유기기 전력은 2분의 극수가 얼마랬습니까? 4극에 대해서
중건의 기전력에 2분의 P배만큼 적용할 거니까 우리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4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몇 볼트가 되더라? 200볼트가 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는 기전력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기자 전류 IA라는 건 자 뭐가 되는 거예요? 병렬 회로수 한 개에 대한 전류 값에다가 뭘 곱해라? 병렬 회로수 값을 곱해라. 그래서 우리가 I 곱하기 I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중건일 때는 A가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P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상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병렬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분의 IA가 될 것이고 얘는 4분의 전기자 전류가 200A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얼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50A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팥건으로 적용시키면 팥건은 병렬 회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A가 2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전기자 전류값은 A 곱하기 I가 돼요. 즉 2 곱하기 50이 된다는 얘기죠.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00하고 100이 나와야 되니까 16번 답은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6번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고요.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타여자 진유발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여자 진유발전기 전격이 66kW라고 그랬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P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전격 용량값이 6.6kW다. 그다음에 전격 전압 V가 단자 전압이 220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기자 저항이 0.2ohm이라고 그랬고요. RA 값이 0.2ohm이다라고 그랬고 브러쉬의 이번에는 브러쉬에 대한 값이 존재하네요. 그죠? 브러쉬의 접촉 저항에 대한 전압 강화가 2V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무브와시 전압. 여기서 말하는 무브와시 전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브와시 전압이라는 건 유기기전력 이 값이 되는 거고요. 전격 전압, 즉 단자 전압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V라는 값이 된다는 거죠. 두 개의 차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여자 직류발전기의 기전력 E라는 건 단자 전압 V 플러스 뭐가 된다? IA의 RA가 될 것이고 여기에 브러쉬에 대한 또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전압 강화와 브러쉬에 대한 전압 강화가 존재하면 뭐해라? 대입해서 풀어라.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려라 되어 있죠. 근데 문제상에서 얘는 무시를 했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V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한번 넘겨보도록 합시다. E는 뭐가 된다? V가 될 것이고 얘는 IA의 RA에다가 요가 없으니까 플러스 뭐가 된다? 2B. 즉 문제에서는 요 값을 구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I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IA 값이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타여자 발전기라는 얘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라는 자체는 외부에서 전원을 걸어주기 때문에 계자 전류는 별도가 되는 거고요.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하나의 직렬 회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 값하고 뭐가 똑같다? I가 똑같게 될 거고요. 이때 주어진 값이 뭐가 주어진 거예요? 용량 P 값과 전격 전압 V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I 값은 V분의 P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얼마가 나오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20에 6.6 곱하기 10에 3승이 될 거니까 요거 얼마 나옵니까? 얘는 30A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30에 전기자 저항이 0.2에다가 브러쉬에 대한 접촉 저항에 대한 전압 강화가 2V가 된다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몇 V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8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7번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압기의 건습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출제위원 분들이 실제로 보편적인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만 출제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론은 조금 문제가 해석하는데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기기는 단순하게 개념 자체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그랬고요. 1차 측에 60Hz의
300V를 전압을 가했다 그랬습니다. 즉 전원 전압의 주파수가 60Hz라고 그랬고요. 그죠? 이때 1차 측 전압 V1이 300V라고 그랬고 V2가 얼마를 했습니까? 200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권수비 A를 알 수 있겠죠. A는 V2분의 V1이 되기 때문에 V2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될 것이고 V1이 300이 될 거니까 권수비는 2분의 3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1차 측에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주파수 F 값을 얼마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120Hz로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V1 값에 얼마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600V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구한다는 겁니까? 2차 측의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고 자속 변화는 얼마큼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V2라는 건 즉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바뀌었으니까 F 다시 V1 다시 그 다음에 V2 다시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럼 V2 다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변압기에서 입력값만 다르게 썼기 때문에 권수비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V2 값을 구하기 위해서 V2 다시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분의 1에 V1 다시 값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600이 되기 때문에 약분 하시면 몇 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400볼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자속에 관련된 내용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자속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변압기에서 자속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뭐를 갖다 생각해봐라? 기전력 2를 생각해봐라. 그럼 기전력 2는 4.44 Fn의 파이 M 값이 되는 것이고 4.44나 N 값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기전력 2라는 건 뭐의 관계에 의해서 F 곱하기 자속 파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때 자속 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F분의 2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지금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F라는 애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즉 F1의 F1 다시 값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얘는 60분의 120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배 값이 되는 거고요. 기전력 값은 얼마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전력 값은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V1과 이상 변압기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2의 값은 V1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2원분의 2원 다시 값으로 살펴보시면 최초의 값이 300V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값이 600V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배 전압도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2배가 되니까 1배가 되는 것이고 즉 얘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되는 거냐면 400의 1배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번 답은 3번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가 됩니다. 자, 19번 문제 19번 문제 이번에 뭡니까? 정류회로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즉 단상 다이오드 정류회로에 대한 반파와 전파에 대한 비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반파 전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을 1번을 맞추셨다는 얘기는 3번도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번과 3번을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번, 3번 단상 반파부터 단상 반파의 출력 전압 ED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파이분의 이 M이 나올 것이고요. 이때 EN 값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의 2가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0.45 2가 된다 얘기를 했고, 자, 이때 기전력 2라는 거, 이때 2라는 건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교류의 입력의 시료값이다. 시료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상 전파의 값이다라고 살펴볼게요. 단상 전파라는 건 반파의 몇 배가 된다 했습니까? 2배가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분의 2, 2m이 되는 것이고 얘는 파이분의
2루트 2가 되면서 0.9 2가 됩니다. 즉 단상 전파 회로의 출력 전압은 반파보다 몇 배 크더라? 2배 크더라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다 맞아요? 19번 다 맞는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1번이 맞겠네요. 그죠?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살펴볼게.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가 동일하고 저항부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출력 전류 값은, 자, 요거에 대한 출력 전류 값은 어떻게 됩니까? I0 값은 R분의 2D가 될 것이고 0.45 R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출력 전류 값은 마찬가지로 R분의 2D가 될 것이고 0.9의 R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전류 값도 마찬가지로 전류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3번에 보시면 진유의 평균값은 단상 반파의 평균값과 같다가 아니라 전파는 반파보다 2배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틀렸죠. 그죠? 3번 틀린 거고. 자, 두 번째 문항 살펴보시면 두 번째 문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파율의 정류 효율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정류 효율에 대한 내용은 반파와 단산 전파를 한번 따져보시면 반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2%가 될 것이고 전파는 40.6%죠. 40.6%가 될 것이고 전파는 81.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상 전파의 정류 효율은 반파보다 몇 배가 되는 겁니까? 2배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답이 나왔지만 4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파 회로의 출력 전압이냐 무슨 값을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시료 값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전기 이론 시간에 시료값 또는 뭐 최대값, 평균값 구하면서 요거에 관한 내용 한번 따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반파입니다. 반파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여기에 대입해서 풀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좀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값이 전압 v라고 한다면 반파에 대한 값은 출력값이 파이, 즉 반주기마다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료값 어떻게 구해요? v는 루트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자, 뭐가 된다? vt의 제곱에 dt 값으로 t, 여기서는 오메가 t가 되겠죠. d 오메가 t 값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주기를 갖다가 반파에, 즉 얘는 값이 나오고 얘는 0이기 때문에 파이 주기에 대한 값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는 2파이가 될 것이고요. 값을 구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에 대한 값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VM의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에다가 d 오메가 t 값으로 뭐 해주면 된다? 적분을 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 취해 주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얘는 2분의 Vn 값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출력 전압의 시료 값은 입력 교류 전압의 최대 값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배가 아니라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9번 다 일단 1번의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뒤에 거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나중을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번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번. 네, 실제로 출제위원분들이 마지막 20번에 복병 문제를 하나 숨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여러분들 진유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셨다면 이 내용도 당연히 공부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좀 복잡하니까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버렸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얘 뭐라 했습니까? 내분권이라고 했습니다. 내분권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분권 발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분권 계좌정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권 계좌정, 우리가 이걸 RS가 표시할 것이고,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가? 부하가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최초 분권 계좌정에서 자속이 발생되고, 이 자속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 2가 만들어지고, 이 기전력 2에 의해서 전기자전류 IA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IA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IF 값이 만들어지고, 이쪽 값으로 직권 계좌에 IS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IS의 전류는 어디로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부하에 똑같이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 부하 양단에는 단자전압 V 값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V 값에 의해서 출력도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 내분권 복권에 대한 몇 가지 식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전기자전류 IA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S. 이때 IS 값은 무슨 값하고 똑같다? 부하전류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I 플러스 I F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전력 2라는 건 단자전압 V에다가 플러스, 자, IARA 전기자에서 나타나는 전압강압값과 그 다음에 직권 계좌건선에서 만들어지는 직권 계좌건선의 전압강압값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되느냐, 이 계좌 쪽으로 흘러가는 계좌 전류값. 우리 기본적으로 분권에 대한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RF분의, 즉 계좌 저항분의 단자전압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양단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전압과 이 단자전압 값이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IF 값은 뭐가 된다? RF분의 V 플러스 IS, RS 값을 적용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자, I 값부터, 즉 I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IS 값이 될 것이고,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V분의 P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V분의 P 얼마가 되는 겁니까? 몇 볼트가 가해졌다고 그랬나요? 단자전압이 200볼트라고 그랬고요. 용량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0이라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10에 3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나와요? 100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대입하는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계좌전류 IF는, 즉 분권 계좌전류 IF는 RF 값이, 분권 계좌 저항 값이 11옴이라고 그랬고요. 11옴이라고 그랬고, 단자전압 값이 200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직권 계좌 저항 값이 0.2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00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220이 되는 거니까 11분의 220이면 얼마 나옵니까? 20A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IA 값 계산할 수 있겠네요. IA는 IS 플러스 또는 I 플러스 IF가 되기 때문에 IS 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0이 될 것이고 IF 값이 20이 돼요. 즉 120 암페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복권 발전기 기전력 E 값은, 자, V가 얼마라고요? 몇 볼트? 200볼트 플러스 IA 값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0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얼마예요? 0.3이라고 그랬죠. 0.3에다가 플러스 IS 값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IS 값 100 곱하기 0.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250에다가 56볼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256볼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번 답,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예, 문제상 마지막에 아마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고, 시간 관계상 문제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번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지방진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기기는 어렵지가 않았죠. 물론 이론을 풀고 오게 되면 기기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기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로 고득점을 노리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문제 수준 자체는 2024년이나 뭐 국가직보다는 많이 점수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제장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 모의고사에 비슷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주 유사하게 흡사하게 똑같이 나오는 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많이 잘 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설에 대한 내용들은 이 강의에 포함된 내용들을 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요, 제가 이거 해설집은 따로 방문각에 제 사이트 내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기 일단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